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6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추로와 함께 있던 키네몬입니다. 오추로와 키네몬의 관계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부부관계입니다. 또한 959화에서 홀덤이 떡고물 마을에서 난리를 치자 추로는 자신이 안내하겠다고 말하며 시선을 돌렸고, 이후 떡고물 마을이 불타며 오추로가 화상을 입은 걸로 보이죠. 1053화에서 아주 조그맣게 키네몬이 누군가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1056화에서 확실하게 오추로와 키네몬이 제외했다고 말해주네요. 다음 주 장면은 캐럿에게 왕을 제의하는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입니다.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와노쿠니에 남아 코즈키가의 사무라이로서 모모노스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 왕을 찾았고, 그 왕을 해외에 나간 인재인 캐럿으로 뽑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캐럿은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쌤은 한 캐릭터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그 사람의 의지를 짓누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의지를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실예로 비비 역시 밀즈모자 적단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알라바스타에 남아 국민들을 위해 공주로 남고 싶은 의지 역시 있었죠. 즉 오다쌤은 그 사람의 의지이자 꿈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캐럿의 의지는 해외를 나가고 싶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완다가 말한 캐럿이 페드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캐럿이 페드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에서 캐럿이 왕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페드로의 의지는 밀즈모자 일당이 세계의 여명으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캐럿이 갖고 있는 페드로의 의지는 캐럿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의지라는 거죠. 즉 캐럿은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의 제의를 걷어차고 밀즈모자의 적단 배에 몰래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입니다. 모모노스케는 조로에게 검수를 배우려고 했지만 조로와 루피 일당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함께 여행을 떠났던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을 제외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루피 일행은 왜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와노쿠니를 지켜야 할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에게 떠난다고 말하며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말을 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야마토가 대놓고 밀즈모자에 적던 배에 탄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이 다시 배에 타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캐럿, 모모노스케, 키네몬이 밀즈모자에 적던 배에 타기 원치를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타기는 너무 애매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에서 동료 가능성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 만큼 누군가 동료가 될 확률이 큰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건 야마토입니다. 1056화 마지막에 야마토가 대놓고 동료가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밀즈모자 적단을 찾는 모모노스케입니다. 모모노스케는 밀즈모자 일당을 찾으며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모모노스케가 동료를 부른 순서는 실제로 동료들이 밀즈모자 적단 배에 들어온 순서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징배다운 부른 사람은 야마토라는 거죠. 그렇죠. 모모노스케가 부른 이름 떡밥으로 보아 야마토가 현재 밀즈모자 적단의 마지막 선언이 될 확률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페드로의 의지를 이어야 되는 캐럿, 유일하게 작별 인사를 안 한 키네몬과 모모노스케, 이 세 명은 과연 밀즈모자의 적단 배에 타게 될까요? 다음 주 장면은 자신의 정체를 모모노스케와 히유리에게 밝히는 스키야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키네몬의 반응입니다. 히테츠가 스키야키인 건 모두가 알았지만 키네몬만 몰랐던 거죠. 과거 야스에가 남긴 암호를 키네몬 혼자만 이해를 못해 오히려 칸주와 오로치를 속였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 장면은 플루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로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오뎅은 왜 플루톤을 해방하려고 했을까입니다. 역시나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올블루입니다. 현재 유력한 원피스 결말은 하나의 바다, 즉 올블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올블루를 만드는 방법은 레드라인을 파괴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드라인을 뭐로 파괴할까요? 그렇죠, 플루톤으로 파괴하는 거죠. 다만 레드라인을 부수게 되면 레드라인의 잔해로 그 밑에 살고 있는 어인섬이 무너지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약속의 배 노아에 어인섬 사람들을 태우고 해왕류를 이용해 함께 위로 올라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라노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니시가 우라노스라고도 생각하지만서도 한 가지 다른 가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력에 관한 가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세계관의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라노스의 역할은 이 자기를 이용해 섬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즉 고대 비행기의 역할은 하나의 바다이자 하나의 섬 원피스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과연 고대 비행기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플루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카리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카리브가 말한 그분은 누구일까입니다. 카리브는 로빈이 포세이돈 이야기를 할 때도 엿들으며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분석에 대해 이미 만든 영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 혹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카리브의 그분 후보로는 버기, 도플라밍고, 티치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사실 뜬금없이 우리가 모르는 자가 등장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물론 이번 1056화에서 최근 이야기가 나온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아직은 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서가 없죠. 그렇다면 후보들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버기는 현재 포세이돈의 정체를 안다고 해도 이야기 전개에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걸리는 건 카리브 옷 모양의 문양과 버기 얼굴 문양이 비슷하다는 건데 일단 버기는 너무 애매하네요. 또한 도플라밍고가 그분이라기에는 애매한 건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하나, 티치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분이 티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설입니다. 원피스에서 루피에 관한 매우 중요한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언이 틀린 적 없던 마담 셜리의 예언 중 하나가 밀짚 모자를 쓴 남자가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라는 떡밥입니다. 원피스 결말 중 유명 분석글을 보면 루피가 고대 병기로 레드라인을 부수고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석글을 보며 생각한 건 루피가 과연 레드라인을 부수며 어인섬이 멸망하는데 플루톤을 사용할까? 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가 포세이돈의 정체를 안다는 전제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혹시 셜리의 예언에 나온 밀짚 모자를 쓴 남자가 검은수염 해적단의 선원 아닐까요? 그렇죠. 그 선원은 개개열매 모델 환수중 구미호를 먹은 카탈리나 데본이라는 거죠. 카탈리나 데본은 모리아 앞에서 압살롬으로 변한 것처럼 루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탈리나 데본이 시라우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루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카탈리나 데본의 능력이 누군가로 변한다는 것 외에는 능력에 대해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미호라는 특성상 환술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술로 시라우시가 루피로 변한 데본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티치가 데본의 능력으로 시라우시를 얻는 건 이해하는데 예언대로 어인섬을 어떻게 파괴하며 티치가 뜬금없이 어인섬을 왜 파괴하냐. 저는 티치가 레드라인을 파괴하며 어인섬이 멸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꿈에 대해 낭만이 있으며 역시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려고 합니다. 즉 티치 역시 레드라인을 부숴 원피스 하나의 바다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티치는 레드라인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그건 바로 플루톤입니다. 현재 카리브가 플루톤과 포세이돈의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그분이 티치가 맞다면 카리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티치에게 할 겁니다. 다시 말해 티치가 플루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티치가 플루톤을 가졌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레드라인을 파괴하며 어인섬도 멸망할 겁니다. 그럼 이 가설대로라면 어인섬이 멸망하며 어인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까요? 저는 이때 루피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스토리에서 루피가 해당 나라를 알기 전 그 나라가 멸망한 적은 있어도 루피가 아는 나라가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루피가 지켰죠. 즉 스토리상 만약 티치가 레드라인을 파괴시켜 어인섬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면 루피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이 노아로 어인섬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티치와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미호크 크로커다일 버기 연합입니다. 도대체 미호크 크로커다일은 왜 버기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크로커다일과 미호크가 버기가 있는 곳에 있었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오해해 연합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관련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키드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탁본을 주는 로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의 대사입니다. 키드는 말합니다. 빅맘의 장성에게서 훔친 그건가? 그렇죠. 키드가 과거 빅맘 장성에게 뺏은 건 포네그리프 탁본이었던 거죠. 이 떡밥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이번 1056화의 하이라이트 키드와 킬러의 대사입니다. 킬러가 원피스 쟁탈전에 진심으로 달려든다고 이야기를 하자 키드는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으라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루피 로비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누구일까라는 표정인데 로우의 표정은 뭔가 짐작하고 있는 표정처럼 보입니다. 다만 로우의 표정에는 짐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1056화에서 로우의 표정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는 얼굴입니다. 1056화 내내 말이죠. 혹시 로우는 긴 여행을 함께해요 루피랭과 헤어지는 게 슬픈 거 아닐까요? 즉 키드가 말할 때도 로우는 슬픔에 잠겨있던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로우의 표정이 슬픈 게 아니라 키드의 말에 무언가를 짐작한 표정이라면 가능성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코라손입니다. 코라손은 담배를 필 때 항상 덤벙대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2년 전 상리가 일하던 발라티아에서 요리사들이 눈이 빨갛고 온몸에 불을 붙이던 사이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몸에 불을 붙이던 눈이 시뻘건 사나이가 코라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로우가 어린 시절 죽은 코라손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나왔고, 로우가 짐작을 하고 있는 표정이 맞다면 로우는 코라손이 살아있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키드가 말한 불의 상처를 입은 두 번째 가능성은 아오키지 혹은 사보입니다. 원피스에서 대표적으로 화상을 입은 자를 생각하면 아오키지 혹은 사보일 겁니다. 다만 키드는 불의 상처 입은 남자에게는 짐작 가는 게 너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화상을 입은 게 가장 유명한 아오키지 혹은 사보에 짐작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아오키지와 사보는 아닐 것 같네요. 세 번째 가능성은 스코포 가반입니다. 제가 스코포 가반을 생각한 이유는 로제 적단의 행적입니다. 로제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에 입고 리버스 마운틴에서 루피랭에게 위대한 항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려주고 남에게 기록 지침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로제 적단만이 도달한 섬이 라프텔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로제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는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 입고 샤본디 제도에서 로제 처형에 대한 진실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습니다. 로제 적단의 핵심 간부들은 의미 있는 지역에서 루피랭에게 몇 가지 지식을 전파해주며 루피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를 오다스미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계속된다면 밀짚모자 적단의 3인자로 추정되는 스코포 가반 역시 등장해 밀짚모자 일당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 상처를 입은 채로 원피스에 관한 정보를 말이죠. 네 번째 가능성은 로제 적단 누군가입니다. 키드와 킬러는 원피스 쟁탈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찾아야 한다 했는데, 현재 원피스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은 로제 적단입니다. 즉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로제 적단 어떤 누군가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능성은 샹크스와 싸운 누군가입니다. 이번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아주 재밌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샹크스가 불타는 검을 사용한다는 거죠. 혹시 샹크스의 불타는 검에 당한 자가 키드가 말한 자가 아닐까요? 분명한 건 샹크스가 원피스 최대 떡밥을 가진 자인 만큼 샹크스와 싸웠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이겠죠. 과연 원피스의 단서를 갖고 있는 불의 상처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